안녕하세요, 김일주입니다. 오늘은 5년간 장기 투자를 했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구독자님의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장기 투자 시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매매할 때는 분야와 종목에 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그 이후 차트를 봐야 하지만 해당 종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케이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목명은 크리스탈입니다. 해당 종목을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신약 개발의 기대로 2015년도에 17,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였고 최근 2020년 3월 폭락 때 추가 매수를 하여 현재 평단가는 16,000원입니다. 5년간 기다렸지만 수익을 못 냈고 호재가 있었던 때도 하락을 보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차트를 보며 같이 매매일지를 써보는 마음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케이스를 보시며 앞으로 장기 투자 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봉으로 종목을 보며 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독자님께서는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꾸준히 종목을 들고 계시다가 최근 3월 하락장에서 추매를 하셔서 17,000원 이상이었던 평단가를 16,000원대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런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임상 결과에 따라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단타 매매자가 호가창과 차트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것처럼 장기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상황을 그 회사 직원만큼 설명할 정도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건상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에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하시거나 최소한 하락이 시작됐을 때 본절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매수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매수 시점이 저점 대비 약 100%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들어가실 때는 거의 단타를 한다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추가 상승을 할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이 21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힘들어도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이 21선이 깨지면 그 이후로 그만큼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하신 종목이 차후에 크게 상승할 거라고 판단이 되셔도 일단 오는 비는 피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더 이익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나오시게 된다면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그 종목을 다시 안 들어가게 될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목이 크게 하락한 이후 2016년 6월 8일 날 큰 기회가 왔었습니다. 다른 영상들 속에서 급등의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정확히 전일 대비 2000%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며 상한가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날 놀란 마음에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상승 추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흐름이 꺾일 때까지는 홀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최고점은 알 수 없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상승 흐름이 꺾이는 시점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저혁명 52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5일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일 이평선을 침해하는 순간부터는 호가창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장기 투자자분들도 소액으로 꼭 단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액으로 단타 매매를 해보시면 적은 금액을 손실 보더라도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는 순간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날 못 나오셨다면 이렇게 운이 좋게 두 개의 봉우리, 그러니까 쌍봉이 만들어졌을 때 전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한다면 매도를 하셔야 하고, 최소한 그 이후에 21선이 깨지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왜 21선이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저혁명 정주행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0일선과 241선을 꼭 지키는 편입니다. 많은 경험상 이 이평선이 깨지면 아주 오랜 기간 밑으로 하락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이슈가 없는 종목이라면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갖고 계신 종목이 이 두 장기 이평선을 깨고 하락한다면 우선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그 위로 올라탈 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200일, 241선을 깨고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다시 상승을 해서 매도 시점을 기다리실 때는 장기로 보시는 만큼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서 전고점에서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보신다면 바로 전고점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부근에 많은 매도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수저혁명 48편에 매물대 보는 법에 관한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와서 이 부근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급등을 하거나 호가창에서 큰 물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점차 하락을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와 있는데, 진행 중인 임상들이 잘 된다면 큰 호재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주봉상 장기 이평선을 꾸준히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후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그 호재에 따라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다시 파도가 온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자리에서 잘 매도하고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기 투자자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할지에 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